오늘 제가 제일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키워드가 허비니까. 오늘 저랑 5분만 허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자 그만두게 된 계기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행 클럽을 만들었어요. 한 40대를 주축으로 한 40여 명의 여행 클럽을 만들었는데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불러와서 그렇게 여행을 다녔더니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늘 얘기한 게 이게 지금 회원권 1억짜리다. 그리고 매년 연회비도 1억이다. 그것들을 지금 내가 안 받고 해주고 내가 봤을 때 그 정도 가치가 있는 어떤 이제 클럽이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이제 어느 날 생각을 해봤더니 이렇게 이제 재밌는데 이게 근데 제 일을 열심히 하면서 또 이것까지 사람들이 여행을 하다 보면은 점점 더 이 역치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더 어떤 그 짜임새 있는 뭐 더 의미 있는 그런 여행을 하고 싶어져서 그걸 또 기획하려면 이제 제 일에 좀 소홀해질 수도 있고 몇 가지 이제 좀 괴리가 발생해서 이거에 좀 올인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걸 좀 생각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내가 50대를 열심히 살아가지고 60대에 즐긴다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이게 다 때가 있었다. 좀 40대를 한번 그렇게 좀 즐겨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40대를 즐기겠다는 결정적인 생각은 박근혜 당선 그걸 보고 저는 결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까지 이제 상당히 제가 이제 SNS나 뭐 이제 기자로나 상당히 액티브하게 매일매일이 투쟁 같은 어떤 그런 또 SNS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 이제 그 시간을 보내다가 그 박근혜 5년을 다시 또 생각하니까 이거에 대한 결론을 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자정쯤에 결론을 내리고 너무나 깊은 잠을 잤어요. 그때 이제 결론이 뭐였냐면 이 나를 즐기면서 살아야겠다. 그리고 이제 좀 그런 치열한 현장에서는 좀 거리감을 두고 묵묵히 좀 지켜보면서 하겠다. 이제 그런 시간을 한 다음에 이 기간이 충분히 이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이제 여행을 했다가 내가 했던 경험을 좀 더 좀 확대해야겠다 해서 여행과 여가의 영역으로 좀 이제 고민을 높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즐기고 있나, 그러니까 사회생활의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에 주목했어요. 그런 분들 보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사셨는데 자기가 즐기는 영역에 있어서는 그냥 남들이 좋다는 걸 하고 있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한테 어떤 게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여행 같은 걸 좀 이제 기획하다 보니까 약간 좀 딜레마가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제안하는 어떤 그 여행의 방식이 합리적 소비인가? 이렇게 따지면은 냉정하게 봤을 때 합리적 소비는 아닌 거예요. 합리적 소비의 합리적 결과물이 아닌 거고, 근데 어느 나이에 이르러서는 아까 제가 이제 50대에서 60대를 넘어가는 그런 걸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또 어느 영역에 있어서 취향의 영역에 있어서는 합리적 소비가 합리적이지 않은 대목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합리적이고 그렇게 아껴서 이만큼 산 게 저만큼을 위해서 한 거였는데 그 저만큼이 그렇게 의미가 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걸 앞에 좀 땡겨서 지금에서 뭔가를 한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은 소확행이라는 어떤 이제 자기 탈출구를 마련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 주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은 뭐냐면 큰 실패를 하시더라고요. 큰 실패를 많이 했어요. 어떤 분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게 자라서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고 싶었던 거야. 근데 지었는데 그걸 짓다 보니까 소술대문을 3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물어봤더니 처음에 하나 지었는데 누가 원래 대문은 저 자리다. 그래서 거기다 하나 더 짓고,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누가 이게 여기가 빈 것 같다. 대문이 저렇게 2개 있는 게 이상하다. 그러니까 3개가 돼버린 거야.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말 무의미한 짓을 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 영역에서
갑자기 자기 자신에 대한 보상 심리가 극대화되면서 어떤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와인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6개월도 안 돼가지고 로마네 꽁띠 찾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 어떤 취향의 영역에서도 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를 믿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남들이 좋다는 거를 그대로 그냥 따라하게 되는 이제 그런 양상으로 가는, 그걸 보면서 뭔가 답들 한번 좀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남들이 잘 허비하게 하는 거를 이제 고민해 보자. 그거를 합리적인 어떤 결과물을 이제 제안하겠다는 걸 놓고 한번 허비라는 것으로 고민해 보자. 이 소설가 김은 선생님이 이제 저랑 조금 이제 같이 여행도 다니시는데, 그분은 이제 그 김은의 플렉스는 뭐냐면 야 너는 울진에 왜 가냐? 그러면 울진 대게죠. 그러면 야 나는 겉절이 먹으러 간다. 예. 그래서 거기 가면 겉절이를 잘하는 그 조그만 집이 있다. 나는 그냥 그 집 가고 그 집 갈 때 설렌다. 얘기하는 게, 그게 이제 아니 울진까지 가서 굳이 겉절이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의 자기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몰입할 수 있는 그 자존감, 그게 저는 이제 그 허비의 어떤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그 우리가 이제 명품을 뭐 럭셔리를 입으면은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어느 단계 이상의 사람한테는 그 럭셔리를 입으면 그 사람 그걸 깔까먹는 대목이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대목들이 이제 발생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래서 허비라는 것들을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도 어쨌든 우리가 업자로서 결과물로서는 큐레이션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할 준비가 얼마든 돼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도 같이 허비하자는 안 되니까 그 허비의 결과물로 이 여행에 오면은 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장소에서 좋은 뭐 프로그램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큐레이션을 내놓아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 큐레이션의 전제는 두루 살피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좋은 큐레이션이 되려면 남들이 모아놓은 거에서 보고 골라서는 좋은 큐레이션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더 날 것으로 내가 더 내놓고 두루 그렇게 살펴야지 정말 그 좋은 큐레이션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확신도 필요하구나. 내가 그렇게 봐서도 그렇게 내가 좋았던 거, 내가 괜찮다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내가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확신도 필요한 거죠. 저는 지방에 이제 뭐 이렇게 기자들이나 데리고 이렇게 팸투 같은 거 같이 갈 때 그 지역에서 알려진 일지망들은 안 데려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안 알려줘도 이미 다 좋다고 검증된 건데, 그 말레이시아가 한국보다 덥다는 그걸 깨닫기 위해서 그걸 다시 둘러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여기서 하나라도 이제 지평을 넓혀가면서 그걸 보자. 이제 근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이지망들을 발견하려면 거기서 약간 허비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냥 거기서 두리번거리고 이렇게 뭐 이게 맛집이라는 데도 안 가고 그냥 이렇게 이런 데 가보면서 그냥 감으로 가설을 했던 게 검증되는 그것들을 건져다가 이렇게 이제 엮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행에서 지향점이 뭘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맨날 여행 다닌다고 하면은 부러워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부러워할 지점이 뭘까 했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관계 맺기였어요. 관계 인구.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 그 지방이 힘이 있을 때, 어렸을 때 지방이 이제 지방다울 때 잘하신 분들은 고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고향에 가면은 소비자가 아니라 손님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고향이 없는 세대로 가니까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다 소비자인 거예요. 소비자.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여행 동아리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나가 보니까 그 수도권을 벗어나면은 마치 이 사람들의 갑옷이 제거되는 느낌이 들어요. 예. 명함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다 그냥 아저씨 아줌마고 그냥 무능력자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거기 블로그나 이런 데 나오는 뭐 맛집이나 뭐 좋은데 그런 정보 말고는 가진 게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람들하고 지역의 관계를 맺었잖아요. 일본에 지금 올여름부터 일본에서 건너와가지고 관계인구 개념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귀농귀촌하지 않아도 그 지역과 여러 인연을 맺으면서 계속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다니면서 이제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관계인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개념으로 봤더니 제가 전국에 거의 20군데 이상의 관계인구가 돼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랑 같이 가는 사람들은 같이 손님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여행 기획을 할 때도 저도 이제 이번 주말에 목요일부터도 쭉 일정이 있는데 일정표에 보면은 그 지역하고 그다음에 사람만 있어요. 예. 뭐 나주 가면은 그다음은 고영석이 알아서 하면 되고, 예. 이 무안 가면은 우리 고구마 하시는 김호산 선생님이 하시면 되고, 한편 가면 또 누가 하면 되고, 뭐 물론 이제 제가 그린 시뮬레이션 여러 개 다 있지만은 내가 그분의 손님으로 가니까 그분도 이제 손님으로 맞아서 우리 손님이 왔을 때 그 사람이 가장 이 시간을 값지게 보낼 수 있는 걸 안내하는 거잖아요. 정을 담아서.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우리 메인 키워드는 저는 허비였습니다. 허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국에서 여러 여가와 여행의 영역에서 그다음 취향의 영역에서 이게 좀 고민이 덜 됐던 부분이었구나. 그래서 그걸 다 책으로 너무 배우셔가지고 우리가 이 피아노를 다 그 체른이나 뭐 그걸로 이렇게 피아니스트 될 것처럼 배우니까 나중에 와인도 소믈리에 될 것처럼 그렇게 이제 배우고,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 나한테 좋은 와인이 뭐고 내가 먹어야 될 와인이 뭔지를 알 텐데 그게 아니라 와인 그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은 소믈리에들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식문화가 좋은 어떤 이 원형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위한 최고의 요리사가 자기 자신이란 걸 아는 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마지막에 우리가 비빔밥을 비빌 때도 비빔밥을 외국처럼 만약에 그 요리사가 다 비벼가지고 갖다 주면 우리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쌈을 그러니까 삼겹살을 싸 먹는데 그 쌈을 이렇게 요리사가 다 싸줘가지고 고명까지 다 올려서 쌈장까지 해가지고 마늘까지 해서 이렇게 주면은 또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알아서 잘 마무리하던 그게 있었는데 그걸 취향의 영역으로 끌고 와서 자기의 어떤 자기 방식으로 하는 게 그게 어떤 브랜드나 뭐 어떤 유명세나 그런 거 필요 없이 최적의 어떤 만족을 할 수 있다라는 여행과 여가의 이야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